제가 이제 잡곡밥 얘기하면서 백미, 현미 얘기를 잠깐 언급은 했는데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제 백미밥을 먹어야 되냐? 그러니까 백미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소화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 그리고 치아가 좋지 않아서 음식을 꼭꼭 씹기가 힘든 그 고령이신 분들, 그리고 병 후에 이제 막 기운이 없고 이제 밥맛이 없어서 잘 못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백미밥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기력을 차리고 그리고 음식을 꼭꼭 씹을 수 있고 소화 능력이 어느 정도 좋아졌다면 그때는 이제 백미에서 7분동으로 조금 옮겨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또 5분동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아직 어리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런 데서도 이렇게 건강에 좋다 해서 현미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막 현미에다 흑미에다가 이렇게 콩에다가 이제 이렇게 주면서 물론 이제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그걸 나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현미밥을 먹는 아이들의 대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게 그냥 소화가 안 된 그 쌀알들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것처럼 아이들은 그 장부 기능이 완성이 된 게 아니거든요. 12살 때까지는 장부 기능이 점점 이렇게 완성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살 이제 그 이상이 되면 이제 막 돌도 씹어서 소화할 그런 나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어른인데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질환을 앓고 나서 힘든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집에 아기가 있다면 어린아이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현미밥보다는 이제 백미밥이나 아니면 칠분도미 이 정도의 밥을 이제 해서 먹게 할 것을 저는 권해드려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제가 백미를 아예 빼라고 그랬죠. 백미는 그냥 아예 모르는 쌀이에요. 그냥 제쳐두고 그리고 나서 오분돔이나 현미 그리고 귀리 같은 이제 이런 통곡식을 이용한 왜 그러냐면 이제 귀리 같은 경우도 그 귀리 식이섬유들이 이제 베타카로틴이라는 그런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혈당이 그 식후 혈당이라든지 식후 30분 아니면 공복 혈당 이런 것들이 잘 안 오르게 해주기도 하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또 얘네들이 내 세포에 가서 그 면역을 조절해주는 그런 당사슬로서 작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당뇨가 있지 않더라도 비만하신 분들은 거의 당뇨에 준해서 식생활을 하시는 게 좋아요. 치료에 있어서도 사실 그 고도 비만을 치료하는 것과 당뇨 환자 치료하는 것이 비슷한 측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비만하신 분들은 당뇨 환자식처럼 이렇게 완전 현미밥 또는 통곡식 그리고 잡곡 서너 가지 이렇게 섞어서 밥을 지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백미와 현미를 어떻게 구분해서 드셔야 되는지 이해되셨죠? 대개 국물을 많이 먹지 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국물을 먹지 말라 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그 분들이 이제 국물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미역국을 직접 한번 끓여보면 그 이유를 그냥 쉽게 알게 돼요. 생각보다 이게 간장이나 소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가 먹을 때는 그냥 심심한 듯한데 그 한 이제 4인용 그 국을 끓이려면 들어가는 소금 양이나 이제 저는 간장으로 하는데 그 간장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적당히 먹는 것 같지만 국을 한 대접 먹었을 때 그 필요 이상으로 나트륨 섭취를 너무 많이 하게 된다.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국물을 많이 먹지 말라 하는 얘기를 흔히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유가. 또 한 가지 이유는 국물에다 밥을 말아서 먹으면 그게 오래 씹어지던가요? 아니죠. 꿀꺽꿀꺽 잘 넘어가죠. 그래서 국물에 밥을 말아서 먹으면 아까 제가 오래 씹어야 소화도 잘 되고 건강에 좋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씹는 것은 소화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뇌신경을 자극해서 이제 치매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국물에 말면 이렇게 오래 씹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국물을 많이 먹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건강 음식 소개하면서 추어탕이라든지 선지 양탕이나 홍어탕 이런 거 소개해 드렸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할 때에도 물론 그 이제 소금기를 저는 이제 된장이랑 간장으로 하는데 된장 간장에는 나트륨도 있지만 그 나트륨 이외에 그 나트륨이 배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이 미네랄 균형을 잡아주는 다른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안심하고 쓰는 거거든요. 된장 간장으로 이제 간을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짜지 않게 하는 거예요. 심심하게 해서 드시고 그것을 이제 다른 재료들을 제가 푹 오래 고우는 게 특징이었잖아요. 그런 음식은 국물이라 하더라도 마음 놓고 드셔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드시면 소화 안 되는 분들한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물을 무조건 먹지 말라가 아니라 영양은 별로 담고 있지도 않으면서 주로 소금 위주로 간을 해서 짜고 그리고 음식을 오래 씹지 못하게 하고 이런 단점을 가져다 주는 그런 국물들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래도 밖에서 이렇게 외식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국물 요리라는 것이 집에서처럼 육수를 막 근사하게 이렇게 내서 건강한 육수에다가 이렇게 자연에서 온 재료들만 가지고 음식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MSG도 들어가고 이제 이러다 보면 우리는 이제 그런 화학 조미료라든지 나트륨이라든지 이런 걸 과다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물 음식을 먹을 때에는 이제 나트륨은 줄이고 되도록이면 저는 그래서 소금 간을 하는 걸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장 된장으로 간을 하되 좀 심심하게 하고 그리고 건더기가 좀 많게 해서 그것들 국물 요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씹어서 오물오물해서 드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음식을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